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만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도 중소형주 못지않게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시장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말로는 이렇게 실적 기반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이 지수의 흐름까지도 반등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저희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내일장 공략 업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주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예.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큰 폭의 반등이 좀 주어졌는데요. 먼저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 보고 이제 테마 이슈, 특징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소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이제 40일 주기 사이클이죠. 그래서 한 번 첫 바닥이 40일 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이제 40일 주기. 예,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바닥이 이제 40일 주기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전체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0일 주기가 되면은 정확하게 어제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완전 변곡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는 이제 강력한 이제 상승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월봉의 이제 추세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으로 일단 8개월 동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8개월 상승했고 이제 8개월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2대1 대칭이죠. 이제 파동적인 힘의 균형점이 이제 최고치에 이제 달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이제 상승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테마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많이 올랐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 신속 키트 현재 방역 체계 전환 소식 때문에 진단 업체들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돋보이고 휴마시스, 수젠텍, SD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대장주 성격인 2차 전지 쪽도 파워넷, 한송 네오텍, 나인테크 등이 좀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됐던 금융주도 메리츠화재, DB 손해보험,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도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또 틈새 이슈적으로는 CJENM이 SM 인수, 지분 인수 추진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등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동제약, 그 다음에 경남제약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 쪽의 움직임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특징주 중에서 갈만한 종목군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이 일동제약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일동제약은 알다시피 일본 현재 신호기 제약과 공동 개발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임상 EB를 조만간 종료를 하고 현재 긴급 사용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현재 한국 BNC가 올라가는 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속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골라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상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이라는 업체의 대주주 업체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제넨셀이 이제 상용화 됐을 때 약을 생산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파마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파마보다는 세종메디칼이 먼저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는데 세종메디칼이 지금 나름대로는 21선 돌파였던 그 이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반등이죠. 이 냉난증까지는 나름대로는 이제 쉽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세종메디칼도 하나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순환매로 봤을 때 이제 9%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 특징주 중에서 이렇게 고른다면은 신풍제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신풍제약 부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21만 원이죠. 20만 원을 잡고 절반이면 10만 원, 그렇죠? 절반이면 5만 원, 다시 절반이면 2만 5천 원, 다시 8분의 1 도망이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쉽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신풍제약 부분들은 현재 이제 피라맥스 부분들의 임상 3상, 영국 임상 3상 이런 그 추진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임상 이상에서는 약간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 사용 신청을 포기하고 임상 3상으로 바로 들어갔던 그런 그 내용인데,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25,000원 내외에서 바닥을 좀 짚고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1선이 돌파되면은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시세를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한 쌍봉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5개월, 14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큰 폭의 반등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은 LS 네트워크입니다.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현재 LG그룹에서 이제 인적 분할로 현재 빠져나간 회사인데, LX 인터내셔널, LX 하우시스, LX MMA, 그다음에 LX 세미콘 4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권을 염두에 놓은 그 부분들 때문에 자녀에게 이제 현재 증여를 싼 가격에 12월 말에 좀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LX 네트워크는 현재 LX 그룹 계열의 이제 브랜드 사업, 임대 사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LX 홀딩사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LX 네트워크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평가 어떤 부분들, PBR 1 이하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LX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사업, 임대 사업, 유통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트렌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려고 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주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속임수 음봉의 윗골을 감싸고 2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양 이름 다시 2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PBR 이하 저평가 종목인 현재 LS 네트워크도 현재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중에서 이제 하나 종목 보시면은 프로2000이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2000이라는 종목이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2000 같은 경우는 스펙 종목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프로2000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현재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 장치,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기기 이런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 협력업체도 가지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마이크로 LED 2차 전지 그리퍼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을 좀 해주기 때문에 성장성이 나름대로는 좀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이 이분일 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시도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2000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LX홀딩스입니다. LX홀딩스인데 이제 좀 전에 이제 현재 다른 종목과 좀 헷갈리는데 LX홀딩스 부분들이 이제 LX 그룹의 전체적인 지주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달에 경영권 승계를 둔 부분들, 증여를 좀 했죠. 증여라는 것은 쌍가계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지 않겠는지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장세 약세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왔고 또 반등해 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현재 지주회사도 투자 벤처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한 순수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투자 벤처, 그 다음에 투자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된다면은 LX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의 모멘텀들이 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부분 중에서 현재 LX 세미콘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그런 강력한 성장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지분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지주회사가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14,000원에서 현재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빠진 부분들, 그다음에 반등하고 숨구르기 단계에 좀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 61선이 약간 정배열 단계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이틀 숨구르기는 좀 해줄 수 있지만은 일단 상승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종가 매수, 그다음에 손절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이거는 중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익절가를 플러스 20% 정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공략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LX홀딩스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또 소개해주셨던 종목 에디슨 EV가 11.65% 고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또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국내 시장이 네. 설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나타냈더라고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매도 버튼은 삭제하셔라. 네, 지난주에는 제가 홀딩 아니면 분할 매수만 기억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지난주 이제 폭락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지수는 크게 이제 무너졌지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무너지지는 않으셨으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기 때문에 네. 패닉셀의 구간, 혼돈의 구간, 공포의 구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매도 버튼만큼은 누르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해서 힘들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폭락장을 잘 견뎌내신 분들은 금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까지 상승 이거래일 좀 지속이 되면서 네. 그래도 왜 민경철 위원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는가에 대한 조금의 안도 혹은 이해를 조금 하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일단은 아직도 좀 상승에 목마른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 올라가긴 했지만
좀 성에 차지 올라야 되죠.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하락했던 것에 같은데 비해서는. 근데 이제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바로 올라가지 않을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뭐 올해 추천을 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략하는 거 공고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SD 바이오센서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올해 15번째 상한가를 잡게 해준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추격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제가 1월달 계속 배터리 소부장 다음 뭐다? 코로나 관련주다.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 한번 바닥에서 큰 매기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1월달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 폭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이 무엇일까? 그것도 오늘 방송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이 또 이렇게 15번째 상한가를 잡아내셨다고 했는데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까지 정말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장전 시황의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네.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조정받은 이유는 자,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곡물과 유가의 상승을 견인했고 그에 따라서 더 매파적인 0.5%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7번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한 달 동안 무너졌습니다. 근데 자, 지금 현지 시간 금요일 기준 미국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3%대 강세를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추가 3%, 그리고 화요일에 플러스 0.75%, 그리고 어제 현지 시간 수요일 플러스 0.5% 마무리가 되면서 자, 우리는 연휴 동안 설 연휴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3%에 플러스 0.7%에 0.5%를 더한 거의 8%가 4거래일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상승 폭발했기 때문에 장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한 달 동안 크게 조정을 받은 코스닥 지수는 자, 나스닥 지수가 금, 월, 화, 수 4거래일 동안 폭등한 상승분을 오늘 한 번에 따라잡기 위한 불기둥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실제로 오늘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플러스 2%대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지 시간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4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8%가 올랐기 때문에 이 폭등한 것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있을 것을 오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단기 플러스 8%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한 번 더 W자의 형태로 한 번 더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는 추적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를 추정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한 달 동안 무너지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를 깨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야 되는 이슈다라는 견해를 또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장전에 송부해드린 우리 장전 시황 두 번째 내용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네. 한 달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공포스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0.5%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이 선반영돼서 지수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자, 어떻게 보면은 연준도 이제 사람 사는 거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서 이거 아니다 곡소리가 나오면은 그 방향성을 선회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미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하려고 할 때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인상하려고 할 때마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데 5% 금리 인상하려고 매파적으로 말을 했는데 지수가 무너지니까 박살나니까 지금 또 베이비 스텝이라고 또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 0.5%를 올리는 거는 무리다라고 갑자기 매파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다가 그러게요. 자, 아기같이 귀여운 야, 이건 무리다. 베이비 스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아장아장 천천히 가겠다라고 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폭등, 월요일에도 폭등, 화, 수까지 4거래일 연속적으로 한 달 동안 무너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4거래일 동안 8%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나스닥 지수는 미국 기술주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했고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렸어요. 쇼커버링 들어올 거다. 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렸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 쇼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선물 옵션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좀 발생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실제로 애플을 포함한 뭐 AMD 그리고 알파벳 기업들이, 자, AMD가 반도체 업체인데, 자, 지금 바닥에서 4일 만에 30%가 폭등했습니다. 자, 애플, 우리는 이제 애플이 영원한 삼성전자의 라이벌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애플이 4거래일 만에 지금 11% 폭등했고요. 자, 애플의 강세는 곧 삼성전자의 강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20대 1로 이제 주식 분할을 또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16% 폭등하고 이 신고가를 장중에 돌파했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스닥 기술적 강세였고, 이는 우리 증시의 훈풍으로 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신규 확진자 줄어들어야겠지만 코로나 종식을 저도 희망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신규 확진자 2만 명, 3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연말 연초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 폭발할 때 신규 확진자 늘어나게 될 거다. 오미크론 확산하면 지금 일본이 700명대에서 8만 명대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도 그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실제로 신규 확진자 2만 명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지금 제가 2.3만 명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나와보니까 2,290명 정도 지금 확진은 됐습니다. 네. 네, 이러한 이제 신규 확진자의 흐름이 이제 정부가 오늘 또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뤄보면은, 정부가 5만 명까지는 방역 체계에 이상이 없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정안을 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염두하기에도 5만 명까지는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표를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5만 명의 신규 확진자 증가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끝나면, 설 연휴 기간이라서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검사 수가 많아지면 확진자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15,000원, 2만 원 구간, 여기서 이제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액세스바이오, 자, 2만 원, 2만 1,000원 구간 돌파 시 제가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장전 시황에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구간을 뚫어냈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 자, 오늘 자, 이 장중에 이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자, 2만 원과 2만 1,000원 구간을 뚫어내니까 오늘 장중 약 2만 4,000원 구간까지 좀 추가 시세를 좀 분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신규 확진자 2만 명 돌파했을 때 2만 4,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그 위로의 추가 시세도 3만 명 돌파, 4만 명 돌파, 5만 명 돌파에 대한 우려가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제가 내일의 봄 시간에 우리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우리 가족방에서 공략했습니다 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을 공략했다까지 제가 좀 힌트를 전해드렸는데, 자, 그때 저희가 우리 가족방에서 공략했던 종목이 우리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자,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자, 하루 만에 자, 공략하고, 자, 랩지노믹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공략하고 하루 만에 플러스 16%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5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쉬고 왔더니 알아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시세 분출하면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지수 강하게 반등했다.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폭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멘토님, 우리 전문위원님, 앞으로 그러면 제2의 진단키트 관련주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뜬금없지만 남북 경협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설 연휴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을 99.99%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저는 99.99% 이상이다라고 전망하도록 하는데, 자, 북한에게는 아직까지
네,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미사일 도발에 대한 카드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미국이 이제 3,000명에 대한 추가 이제 미군을 배치하겠다라고 좀 공표했는데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다시 한번 추가 도발을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북한의 다음 도발은 뭘까라는 물음에 저는 ICBM 미사일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단거리 미사일 계속 1월달 7번 도발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은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15형에 대한 그런 도발 가능성 우리는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이유가 제가 전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ICBM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은 방산주의 단기 상승과 남북 경협주들의 단기 폭락을 이끌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자, 언제 발발될 수 있을까? 자, 뭐 일단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것이지만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 전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각의 관측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월 중순에 북한이 도발할지 도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발해서 우리 남북 경협주들이 폭락한다면 우리 5월달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슈, 새로운 대통령과 만나서 앞으로의 대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그 시점 우리가 체킹을 하시면서 우리가 단기 급등하는 폭발하는 우리 방산주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 불타는 그 네. 마지막 피날레 슈팅에 뭐 들어가서 뭐 단타 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만 네. 큰 기회는 폭락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ICBM 미사일 도발을 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폭락한다면 거기서 종목 선정을 잘해서 대바닥에서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 바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해서 지금 폭발해서 큰 수익이 네. 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경협주들 지금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때 바닥에 있는 경협주들의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이 시장 점검도 굉장히 꼼꼼히 해주시고 진단키트 그 이후에는 남북 경협주가 강한 흐름 나타낼 수 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바로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우리 PNC테크 종목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PNC테크가 자회사를 통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하루 만에 1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부 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내일에 보면서 다뤘던 종목들이 한 종목 빼고 지금 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자, 플랜틴의 종목도 여기서는 1%인데 지금 2에서 3%대 상승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PNC테크 종목 리뷰 먼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C테크. 자, 이 종목은 제가 자,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자, 너무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이걸 막판 뒤집기로 자,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도 이거 한 번 더 들고 갔었던 종목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오늘 장중 플러스 11.85%까지의 상승률을 하루 만에 누려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기록했는데 그 13,000원까지의 시세를 반납한 반토막난 이중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지는 그 시점을 공략해서 우리 1거래일 만에 11% 시세를 누려봤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내일에 보면서 이제 저격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일단은 뭐 상승률로 계속 노란톡에서 추적, 관찰, 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말 높은 확률로 지난주 기준으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군들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잘 선별해서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고 여러분들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PNC테크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은 안 봐도 될까요? 뭐 다른 종목 4%, 3%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그러면 과연 오늘의 후보군은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서 이게 대시세 왜 초입인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만 원 정도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가 대비 저가까지 마이너스 45%까지 무너지면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이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면서 거래대금을 수반한 이 직전의 매물들을 종가상 뚫어내는 듯한 그런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 종목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 달 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라는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자, 이제 막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본 종목 대시세 초입으로서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TPC 종목입니다. 자, TPC 종목은 우리에게 정말 미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줬었던 종목이죠.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여기서 이 대바닥에서 우리 스윙 중장기로의 대전환을 우리 11월 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50%가 넘는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챙기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자, 주가 1,660원, 1,650원을 한계점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근데 이게 분봉상, 일봉상,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든 이 캔들의 시가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주가가 다시 1,600원까지 올라가고, 또다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다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일단은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 부근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조정받은 그 과매도 구간에서의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낸 모습이 저는 오늘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했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LS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테마는 돌고 돌고 내일의 분 종목도 언젠가는 돌고 돌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몇 달 지나서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죠. 자, 이게 지금 뭐 이런 고객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과거 이제 시세 분출하고 조정받은 여기서 저희가 단기 시세를 노려봤습니다. 10% 이상의 시세를 노려봤는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구간에서 또 공략했어요. 근데 공략하고 한번 뺐다가 두 달 지나서 수십 %의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수익권 청산 마무리가 됐었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막대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 주요한 매물들을 뚫어내 자, 이 구간 3,200원 구간을 변곡으로 해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변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자, 우리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 이후에 1, 2, 3거래일 2박 3일 동안 만들어진 저점을 단기 저점으로 해서 오늘 또다시 거래대금 수반한 상승 장악형의 캔들 만들어낸 모습, 직전에 이 종가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LS 네트워크스 그리고 TBC 그리고 일동홀딩스 종목까지 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불시에 이제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도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서 10%의 단기 수익을 내드린 것처럼 누랑톡에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불시에 장전 시황 내용도 공유를 드리고 우리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뭐 운이 좋다면 그런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그런 뭐 매수 타이밍도 좀 잡아드리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장전 시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이제 몇 년 동안 저희 2016년도부터 하루를 빠지지 않고 일기처럼 계속 써오던 거였는데 그러셨군요. 요즘에 몇 개월 동안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몇 번 쓰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뭐 시장의 내용들 뭐 다음에 진단 키트 다음에 경협주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분석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일동홀딩스, LX 네트워크스, TBC 이 세 종목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늘 양시장 빨간불 시원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떤 특징주들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설 명절 다들 잘 쉬고 왔을 텐데요. 자,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좀 그렇죠.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8%가 넘게 올라갔고요. 다우도 4.6%가 올라간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 그러면 오늘 3%, 4% 폭등이 나오면서 전 종목들이 15% 이상 급등을 해주는 15%가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대형주들 5%, 개별주들은 10% 이상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은 IT 대형주들도 음봉으로 보이는 애들이 꽤 보이네요. LG 디스플레이 2.5% 마이너스 돼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돼 있고. 그렇죠. 10%의 애들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 몇 개가 보이고 그다음에 게임주 쪽에서는 뭐 급락이 돼 있는 종목들 볼 수가 있고 저쪽 애들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섹터들 얘네들도 10%죠.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연휴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시장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도대체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급등을 했어요. 3일 연장. 우리나라 휴장일 때 다우는 4.6% 정도, 나스닥은 8% 정도. 우리나라 휴장일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약합니다. 왜 약한지를 봤더니 시간외에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21%, 22% 시간외에서 폭락을 했고요. 실적 부진한 이슈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영국 상공에서 폭격기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봤더니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반등을 준 것도 있지만 그냥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보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GSA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차트를 보게 되면 유가도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라는 이제 국제 유가 7년 만이에요. 7년 만.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이슈도 급등이 되어 있는 것도 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티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랑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외신 기사를 보게 되면은 $12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 관련주들 당연히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좀 전에 그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같이 합쳐지면서 일단 강세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목들은 뭐 GSE 대성에너지, NK 뭐 등등 도시가스 관련주들이나 셰일가스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부터 해갖고 GS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롯데케미칼,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뭐 막판에 좀 밀렸겠죠. 지수가 밀렸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2,773명 사상 최대치 재경신 때문에 관련된 지금 진단키트 관련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우리나라 휴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약주들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유튜브 신의 한 수 보면 오랜만에 제약주를 뽑아오면서 점수를 80.5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제약주에서 섹터가 그나마 그쪽이 시장 점수는 굉장히 나쁘게 줬어요. 50점만 55점 줬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근데 제약주 섹터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모양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종목들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제약주들이 금요일부터 움직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요 목요일 날까지만 하고 금요일 날은 소통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신의 한 수는 신의 한 수는 그 서울경제 TV에 금요일 날에는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에서 제약주를 잘 보라고 제약주 섹터를 얘기를 했는데 27일 날
근데 제약주들이 28일서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얘기드렸던 제약주 섹터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확진자 재경신, 최다치 재경신 소식 때문에 지금 다 강세를 보여줬는데 뭐 종목들은 휴마시스부터 해가지고 휴마시스 그다음에 시젠 보면은 종목들 급등해 있는 쪽에 뭐 시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EDGC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서도 일동제약이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들어갔고 그 외에서도 다른 그 코로나 관련주들 뭐 재택근무라든지 스마트워크라든지 교육주라든지 온라인 교육주들도 같이 뭐 강세를 보여줬는데 제일 강한 쪽은 지금 제약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강한 쪽은 제약주 섹터인데요. 시장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섹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이게 완벽하게 반등을 주면서 상승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등을 주고 밑으로 밀릴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2,6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되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도 이미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2,600 정도 자리가 1차 지지 자리가 되고 여기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 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매를 한 3주 정도 될 수 있다. 길면은 3, 4주, 뭐 짧으면 일주일인데 그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를 할 거냐? 제일 강한 놈을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조정받으면 선수들은 거래량을 보고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시장은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또 안 좋아요. 아침서부터 해서 2% 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흔들리면 뭐 한다?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된다? 일단 제일 만만한 쪽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나쁘진 않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관들이 좀 사주는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쪽은 IT 반도체 부분 그리고 뭐 엔터주도 다 좋고 다 좋아요. 많이 빠져 있는 애들. 근데 매매로서는 제일 만만한 쪽은 IT가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3일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 오늘 결국 못 올라갔죠. 지금 장 막판 되면서 지금 뭐 마이너스 안 나온 게 좀 다행이긴 한데 뭐 지금 IT 섹터들 올라간 거 없이 10%죠. 그러니까 만만합니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저렇게 올라가도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그래서 IT 섹터랑 섞어서 제일 강한 최근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서 제일 강한 제약주 섹터는 쫓아가지 말고 조종시 이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2,600 지지가 되면 박스권 매매 구간이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쫓아갈 필요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라리 오늘 오후장에서 지금 흔들릴 때 공략을 하거나 근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겠죠.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안 좋으니까 그럼 내일 빠지면 내일 차익 시간 나오고 흔들릴 때 그래서 2,650 뭐 요 정도 부근으로 붙으면 그때에서 매매로 공략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박스권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 주가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이슈는 휴마시스와 같이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살펴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약하죠. 얘뿐만 아니라 지수가 약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일단 22,000명 넘게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한 것도 있지만 셀트리온 USA, 그러니까 미국 자회사인데요. 셀트리온 USA가 얘네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미국 내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 드리는 거죠.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17만 원 쪽으로 반등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신규로 공략할 때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움직이는 게 아니고 휴마시스가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가벼운 쪽들이 잘 가요 지금. 그러니까 중소형들이 잘 간다는 얘기예요. 휴마시스를 봤을 때서는 셀트리온처럼 무거운 애들보다는 차라리 지금도 여전히 수젠텍이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랩지노믹스가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EDGC가 조정을 받으면 시젠이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바이오니가 조정을 받으면 등등의 지금 차라리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셀트리온보다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보유하고 있다가 셀트리온이 반등 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할 것 같지가 않아요. 20만 원 돌파를 못하면 얘네들은 추세 복귀가 아니고 다시 반등 주고 또 약세의 흐름. 차라리 얘를 갖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할 때에서는 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었던 강한 놈들이 조정을 받으면 저런 쪽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하이닉스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아침에 좀 강했습니다. 4% 넘게. 근데 제가 아까 실전 매매 정도에서 얘기한 게 있죠. 정말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면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13만 3천 원, 13만 5천 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공략하고 매매해도 여러분들이 깨져 있는 웬만한 종목들 계좌 30% 정도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복구하도 남을 정도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다음에서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은 정말로 상승할 의지가 있다면 넘어간다는 얘기지만 그게 없다면 반등 주고 또 밀릴 거니까 급하게 오늘은 임하지 말아라. 이게 개인들 꼬시는 거일 수도 있다. 미국 시장 한 번 더 흔들리는 거 확인을 하고 해도 늦지 않고 강한 상태에서 해도 늦지를 않은데 급하게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미국 시장 3일 동안 올라갔던 거 아침에 그냥 갭상승 나와서 그거랑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얘기한 건데 이걸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들 비싸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거 올라갔던 이유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3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가갖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장중에 7% 가까이 올라갔던 아까 하이닉스가 7%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2.9%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을 봤을 때서는 넘어가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쉽사리 넘어가질 않고 있으니까 시장 조정받을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 하이닉스를 매매하지 말고요. 지금은 IT 부품주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IT 부품주들 만만한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거기다 뭐 비아트론도 많이 빠져 있죠. ICD도 많이 빠져 있고 테스도 많이 빠져 있고 등등등등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 많으니까 많이 빠진 쪽들로 해가지고 매매를 해도 시장이 돌아서면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급하게 막 쫓아갈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이닉스는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둘 다 별로예요. 하여튼간 둘 다 별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2019년도에 드렸던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 얘 여전히 떠 있어요. 수익률은 지금 350%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오늘 강했다라면 이게 올라갔을 텐데 지금 이거 생각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불리합니다. 이런 거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이게 급락해 있으면 매매가 좋은데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해가지고 오늘 올라갔다 치지만 그닥 별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80.5, 75점 미를 줄까 하다가 80.5를 주긴 했는데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입니다. 애매해요. 밀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릴 때 공략해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지 고점에서 공략해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일부 제약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만한 쪽 IT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 좀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조정받으면 제약바이오주 단타로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